뭐 소설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몬스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상대창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이유를 붙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몬스터가 나타나는데 납득되는 개연성을 만들었다. 네, 이유를 주고 싶고 그러면은 뭐 상대창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제 마일드 커피 작가를 제가 잡아왔고 사실 뭐 이제 얼굴 가리고 싶으면 가릴 것 같고라고 했는데 심플하게 그냥 왔더라고. 사실 가져왔는데 딱 앉다 보니까 우여부여하다가 그냥 공개가 돼버렸네요. 난 사실 얼굴 가리는 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드러내고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여기 뭐라고 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나가도 되나 고민했던 게 이제 제가 신인 작가라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요즘 급격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 얼굴로 나가도 될까가 좀 컸거든요. 사실 얼굴 아무도 안 봅니다. 우리 방송 나와서 누가 얼굴을 봅니까? 제가 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신인 작가 것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려서 댓글을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 그 이낙준 님이 이제 남겨주신 글이 있어요. 아포칼립스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하죠. 네. 아포칼립스 세계관 짜는 팁이 있긴 해요? 본인만의 어떤 좀 포인트가 있어요?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짜려고 막 고생을 했다기보다는 아포칼립스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설정을 막 짜잖아요. 약간. 네네네. 저는 이제 결말까지 그래도 짜고 했는데 뭐 소설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몬스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상대창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이유를 붙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몬스터가 나타나는데 납득되는 개연성을 만들었다. 네, 이유를 주고 싶고 그러면은 뭐 상대창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몬스터가 나타나는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맞춰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설정에 좀 마르게 만들려고 만들어 보니까 아포칼립스야.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설정이 있는데 이 네네. 핵심적인 설정을 살리려고 세계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쵸. 아포칼립스가 된 거다. 사실 이 설정만 있었을 때는 이게 헌터물로 갈 수도 있었고 아포칼립스로 갈 수도 근데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좀 심화시키는 짜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포칼립스로 가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난 질문이 좋은 것 같아. 작품 오래 길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오래 길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상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 소재를 딱 떠올렸을 때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싶다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쓰면은 이 글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오래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해서 200화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잘 될 것 같다 해서 분량을 늘려도 될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잘 됐다. 쓰고 싶었던 것들을 다 넣자. 그럼 뭐 원래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네. 많이 열려있는 소재였던 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몬스터를 요리해서 먹음으로써 그 몬스터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런 괴물을 사냥해서 먹고 뭐 이런 능력으로 활약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걸 넣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길게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길게 쓰면서 재밌게 쓰는 거는 좀 어렵죠.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소재를 집었으면 내가 그 소재를 좋아하니까 그 소재에서 나올 게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재를 선택을 해서 쓰는 것도 나는 길게 쓰는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약간 길게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글을 쓸 때 약간 어떤 장면을 상상을 해놓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장면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장면까지 가는 중간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치, 빌드업 짜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열심히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사이사이는 사실 예를 들어 뭐 보상을 하나를 준다고 하면은 보상이 어떤 무언가의 파편이고 이걸 5개 모으면은 뭔가 엄청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뭔가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과정이 힘든데 그 과정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걸림돌이 됐거나 아니면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뇌골구력병이 좀 많이 심했죠. 한 편을 쓰는 거는 사실 하루에 쓰라고 하면 썼거든요. 근데 그 1화를 쓴 게 너무 구려 보여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는 거 써. 근데 쓰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될 만한 글일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되게 막혔었는데 이제 글을 가르쳐준 스승님 같은 분이 있는데 네가 뭐 글을 쓰다가 재미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웹소설이고 웹소설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루에 한 편을 써내는 능력이다. 그거를 못하면 작가가 독자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서 구려도 그냥 쓰고 넘어갔어요. 다음 화로. 그리고 맨날 한 편씩은 쓰면서 계속 전편을 보면서 계속 고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왜냐면은 글이 사실 구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쓰는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잘 쓰는 천재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글이 구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글을 쓰는 거니까 계속 쓰다 보면 늘겠지라는 마음으로 너무 구리다 생각을 해도 눈물을 머금고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첫 화의 독자를 사로잡는 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스승님한테 들었던 건데 아무래도 주인공한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3화 정도까지는 주인공 말고 다른 인물들은 등장은 하는데 1화에서 다 죽거든요. 주인공한테 카메라 앵글을 떼지 않았다. 네네네. 한 5화까지는 그렇게 주인공 혼자서만 하다가 약간 중요한 조연들이 등장은 하는데 5화쯤 가서야 등장을 해요. 사실 1화에서 다 잡는 게 힘든데 이 주인공한테 몰입을 시키면은 그래도 한 10화까지는 따라와 주시지 않나. 요거 한번 볼까요? 시장 분석을 하는 법을 여쭤보셨어요. 트렌드라는 게 사실 글 시장에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제가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휙휙 바뀌고 자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장르는 엄청 메이저하진 않지만 고정 독자층이 있는 편이고 이런 식의 계산은 있었지만 시장을 엄청 분석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글을 많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 글을 파고드는 게 좋아요. 통과되는 기획서 쓰는 법은 여러분 저도 하나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서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시리즈를 가든 카카오 페이지를 가든 문편 기획서 안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획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 에스터님 한 작품의 소재는 얼마나 담아도 될까? 아까 해준 얘기랑 좀 사실 아까 한 얘기랑 완전히 들어맞는 네. 그거라서 1화에 멈춰있다고 하셨는데 그 1화에 모든 소재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1화에 필요한 소재를 넣으면서 메인에 필요한 줄기에 따라서 가시되 그러다가 글이 잘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넣고 싶었던 근데 넣어도 될까 싶었던 소재들을 넣어 가시는 게 제 케이스는 그랬다. 어려울 거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들으면 알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어렵냐면 글을 안 써본 분들한테는 그래서 줄기가 뭔데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것을 보고 내 거의 기준을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거를 쓰면 내 거의 기준이 생기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잼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 포인트에 가장 필요한 소재랑 설정만 가져다 쓴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난 이 질문이 제일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소설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소설이 잘 된 거야 지금. 그지? 그렇죠. 악플이 달리고 별점 테러를 당할 때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답변이 되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관리를 못했습니다. 멘탈이 깨졌습니다. 사실 처음 런칭할 때는 무조건 별태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사실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악플도 뭐 정말 내용 없는 악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글이냐 이런 거는 뭐 썼으면 글이지 뭐 이런 거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게 글이냐? 근데 장기 연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제가 초보 작가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하면은 애독자분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저한테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애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사실 그 전에는 댓글 엄청 열심히 봤어가지고 내 작은 애독자들 이러면서 아이들이 애웠어. 네네 아이디 외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댓글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전엔 사실 댓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고 댓글에서 자기 생일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소소한 재미였는데 멘탈이 깨진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된 게 많이 좀 아쉬워요. 댓글을 못 보고 제 작품 페이지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그래서 제 작품 1200만이라 하셨는데 1200만인 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 얼마 전에 1100만 찍었지라고 어머니가 니 글 1100만 냈더라 해가지고 알아듣고 다운로드 수도 모르고 별점도 모르고 지금 댓글도 멘탈이 모르고 좀 많이 안 좋은 거네 지금은. 네, 그런 상태인데 떨려, 약간.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독자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무조건 하루 한 편을 써내야 된다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내 글을 좋아해 주겠지 하고 믿고 그때 따라와 주시던데 작은 애독자분들이 따라와 주시고 있겠지 하고 믿고 쓰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글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일방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진짜 큰 상처가 돼요. 이게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조금 시스템적으로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있습니다.
본인이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부분들도 남들이 보면 재밌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저는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동감에 포인트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타지 세계에 살다 보진 않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간접 경험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유튜브나 뭐 나무위키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뭔가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은 지식인에다가 글 써가지고 이런 거 쓰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네, 그리고 친구도 사실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야 너 포병이었지? 영어 이거 어때? 이러고 다른 군대 그거는 모르는데 그럴 때 이제 주변의 군인분들한테 이게 물어보는 되게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처음 쓰면은 사실 뭉개고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저도 사실 많이 뭉개기도 했었는데 근데 많이 안 뭉갠 건데 이 정도면 꽤 안 뭉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작품 시작할 때 이건 잘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거 내가 볼 때 아까 보니까 직원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신이? 그쵸 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전혀 없었죠. 그러면 이거 솔직히 네이버 딱 시리즈 하면 몇만 정도 깔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년은 통과를 했으니까 네. 지금은 무료 조회수 펌핑이 좀 줄어들었는데 저 때는 그래도 펌핑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 목표가 200만만 가자. 아 200만이야 목표가? 기본 펌핑이 120만인가 그랬어요. 소박하다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편집자님이 그래도 이거 꽤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장기 연재를 한 350화 정도는 그래도 해보셔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350화 기준 300만을 가자. 그러니까 돈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같이 보기 수로 그냥 이제 네네. 원래는 이게 문피아에 올릴 때만 해도 작가 연재를 따고 싶다 어떻게든 유료화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거라서 다들 그러시니까. 네, 다들 그렇죠. 똑같은 패턴에 탔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으니까 적게 가려고 했었죠. 야 이거 뭐랄까 이제 지금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작연 따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고 이런도 아직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작가 1위! 아니 맞지. 나는 작품 많이 썼으니까 손풍 작가님 하면 난 9개를 써야 돼. 일단 나랑 같이 하려면. 오직 아포칼립스로만 줄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네, 정통 아포칼립스물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포칼립스물이지만 헌터물도 섞였고 사실 요즘엔 약간 판타지처럼 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글에서는 아포칼립스만이 주는 재미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내 아포칼립스에서는 이런 아포칼립스 보여주고 싶다 했던 게 인류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다. 기습을 당해서 어쩌다 보니 무너진 것뿐이지 사실 인류가 쌓아올린 전력도 어마어마했고 부서진 문명을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그런 재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지문은 다 했고 애독자셨잖아요. 라이브 나와서 제가 잡아온 거니까. 그쵸. 혹시 작가 친구들 같은 거에 나왔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 있어요? 사실은 저는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 잡아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겠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오라 하셔가지고 나오게 된 거라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나오게 되니까 질문도 받아보고 답변하면서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도 말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기는 정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도 글 쓸 때 좀 힘든 구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내굴 그룹도 심하고 네. 어떻게든 근성으로 계속 써나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때 사실 작가 친구들하고 이제 JC 대표님 하시던 웹소설 좋아요. 네, 웹소설 좋아요 유튜브 거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보면서 글 쓰다 힘들 때마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다는 걸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원래 힘든 거구나 이러면서 좀 힘을 받고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가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는 채널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됐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방송 둘 다 근데 다 내가 메인이야. 네, 어쨌든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 친구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사실 있을 수 없고요. 한산희가 작가님이랑 저랑 처음 정한 게 우리의 지인을 데려오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 중에서 좀 독자들이 재밌어 할 만한 사람을 결국에는 이렇게 한 작품이 잘 돼서 된 신인 작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런 분을 너무 한번 모시고 싶긴 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여서 저도 되게 좋고 재밌네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